한겨울 평안도 관아 눈을 치우는 인부들 사이에 한 명의 서툰 남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 하나 없이 빗자루질도 제대로 못하는 어설픈 몸짓. 저 인부 좀 봐라 하하. 현 감사의 아들이 웃으며 옆에 앉은 기생을 불렀습니다. 자란아 저것 좀 보거라. 기생 자란이 창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인부는 500리를 걸어온 건임 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성종시절 평안도, 조선 성종시절 평안도에 새 감사가 부임했습니다. 평안도는 조선 8도 중에서도 풍류와 예술의 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시를 짓고 노래하는 선비들, 춤과 음악에 능한 기생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기생자란이었습니다. 자란. 그녀는 평범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고왔고 목소리는 종달새처럼 맑았으며 춤사위는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특별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라는 똑똑했습니다. 중국 고전을 줄줄 외웠고 역사를 꿰뚫고 있었으며 시를 지으면 선비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저 기생은 보통 여자가 아니다. 기생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깝구나. 평안도 선비들 사이에서 자란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평안 감사. 그에게는 16살 된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동, 기이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재능이 뛰어났다는 의미죠. 얼굴은 그림처럼 잘생겼고 글씨는 명필이었으며 문장을 쓰면 천재라 불렸습니다. 감사 부부의 자랑이자 집안의 보배였습니다. 감사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관아에는 수많은 손님과 관리들이 모였고 기생들과 악공들이 잔치를 돋웠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감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기동아 나와보거라. 그리고 기생 우두머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와 춤을 출 기생을 골라보아라. 가장 예쁘고 재주 있는 기생으로 기생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럼 자란 언니밖에 없죠. 나이도 딱 맞고요. 그렇게 자란이 나왔습니다. 자란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치마가 살랑거렸고 은빛 비녀가 반짝였습니다. 기동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란이 손을 들어 올리자 기동이 그 손을 받았습니다. 둘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제비가 하늘을 나는 듯 구름이 물 위를 떠다니듯 그 춤사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구경하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감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답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기동과 자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내려쳤습니다. 아니,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만요. 그날 이후 감사는 자란에게 명했습니다. 앞으로 네가 내 아들을 시중 들어라. 자란은 매일 기동의 곁에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도, 식사할 때도, 산책할 때도 처음에는 그저 기생과 도련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기동은 자란과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자란은 기동에게 검은고를 타주었습니다. 매밤에는 함께 정자에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란. 그대는 기생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마음과 재주는 양반과 규수보다 뛰어나오. 도련님. 천한 소녀를 그리 높이 사지 마세요. 소녀는 그저 도련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세월이 흘러 둘은 20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6년을 함께 했습니다.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이. 그러나 모든 좋은 것에는 끝이 있는 법. 감사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감사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란과 헤어지면 성사병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생을 데려가자니 아들의 앞날에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 고민 끝에 부부는 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기동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자란을 데려갈 것이냐? 두고 갈 것이냐? 기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걱정 마십시오. 자란이 눈앞에 있을 때는 소중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 부부가 기뻐했습니다. 오, 사내답구나. 이별의 날,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자란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도련님,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차마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동은 태어났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란, 그럼 잘 있거라. 그렇게 기동은 떠났습니다. 자란을 남겨두고 한양에 돌아온 기동. 그는 아버지 덕에
대사헌 벼슬아치의 아들로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란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엔 하루 종일, 나중에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자란. 기동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의 겨울. 기동은 과거 공부를 하라는 부친의 명으로 친구들과 함께 절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겨울밤, 날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기동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을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란. 보고 싶다. 미치겠다. 더는 못 참겠다. 그 순간 기동은 결심했습니다. 가자. 자란에게로. 그날 밤 기동은 절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옥 같은 여정. 평안도까지는 500리. 오늘날로 치면 약 200km. 한겨울에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 기동은 비싼 털모자와 두꺼운 누비옷, 가죽신을 신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실리도 못 가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굶주림, 추위, 피로. 기동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보름, 그렇게 한 달을 걸어서 마침내 평안도에 도착했습니다. 자란의 집, 기동이 떨리는 마음으로 자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란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요? 저는 전임 감사. 어머니는 기동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무슨 헛소리요. 감사 아드님이 이런 거짓골로 올 리가 있나. 진짜입니다. 자라는 어디 있으니까. 그제야 어머니가 기동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자라는 없소. 신임 감사 아드님과 함께 관아에 있소. 벌써 두세 달째 집에도 안 온다우. 어머니는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기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란이 다른 남자와 서리에 갈 곳 없는 기동.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감사로 있을 때 파형당할 뻔한 서리를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리라면 날 받아주지 않을까? 기동은 서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리도 처음엔 몰라봤습니다. 나는 도련님이십니까? 서리는 기동을 알아보고는 얼른 절을 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명은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드디어 기동은 따뜻한 방과 밥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기동이 서리에게 물었습니다. 자란을 만날 방법이 없겠소? 서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나안 채에 갇혀 있으니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소. 서리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이요? 마침 제가 관아 눈 치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도련님께서 인부로 변장하여 함께 들어가시면 누각에 있는 자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동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음날 아침 기동은 누더기 옷을 입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인부들 틈에 섞여 관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누각이 보이는 마당에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익숙하게 빗질을 했지만 기동은 서툴렀습니다. 저것 좀 봐라. 신임 감사의 아들이 창가에 앉아 웃었습니다. 저 인부 빗질도 제대로 못하네. 자란아, 저것 좀 보거라. 자란이 창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인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동, 500리를 걸어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란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감사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자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도련님이 오셨구나. 이 천한 기생을 위해 900리를 걸어오셨구나. 감사의 아들이 다그쳤습니다. 대체 왜 우는 것이냐? 자라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도련님을 만나야 해. 어떻게든 집에 가야 해. 도련님, 말해보아라. 소녀, 집에 가야 하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일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매년 소녀가 제사를 지내왔는데 올해는 여기 있느라 제사를 못 지내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자라는 울먹였습니다. 감사의 아들은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 당장 가서 제사 지내고 오너라. 자라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란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기동도련님 어디 계세요? 모르겠다만. 어머니 제발요. 자란이 울부짖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보러
하셨어요. 500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문전박대를 하셨다고요. 자란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련님은 저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셨어요. 온갖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도련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자라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서리집밖에 없어. 자라는 서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을 맞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동이 있었습니다. 도련님, 자란!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말없이 달려갔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말없이,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자란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내일이 오면 우린 또 헤어져야 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두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자라는 옷가지와 폐물을 챙겼습니다. 보따리 2개, 기동은 등에 메고 자라는 머리에 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둘은 도망쳤습니다. 강덕과 맹산 사이 깊은 산골을 향해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기동은 머슴일을 했습니다. 일이 서툴렀지만 자란이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만 했습니다. 자라는 예쁘고 싹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 젊은 부부 참 기특하구먼.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니 기특해.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작은 초가집도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자란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시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도련님은 양반댁 자제시고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천한 기생 때문에 이런 산골에 숨어 사시다니. 자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도련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세요. 이건 불효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자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거예요. 과거라니? 네, 도련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면 떳떳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잠원급제를 하시면 저 같은 천한 계집도 부모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기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소. 하지만 책이 없는데 제가 구해올게요. 자라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산골 마을이라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상이 마을에 들렀습니다. 책 있소? 책? 아, 이거 하나 있긴 한데. 행상이 꺼낸 건 과거시험 기출문제집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문제와 모범 답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자라는 책을 샀습니다. 그날부터 기동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촛불을 켜고 공부했고 그 옆에서 자란이 배를 짰습니다. 기동이 잠시라도 졸면 자란이 깨웠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2년. 기동의 실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붓을 들면 명필, 글을 쓰면 명문장. 이제 과거에 급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침 특별 과거 시험이 공고되었습니다. 자란이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도련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꼭 장원급제 하실 거예요. 기동이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궁궐 시험장. 임금이 친히 나와 문제를 냈습니다. 기동이 붓을 들었습니다. 일필휘지. 글이 샘솟듯 흘러나왔습니다. 2년간 공부한 모든 것이 답안지 위에 쏟아졌습니다. 임금이 답안지를 살폈습니다. 이 글 참으로 훌륭하구나. 임금이 명했습니다. 정감을 열어라. 답안지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장원급제 기동. 기동?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이조 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임금이 이조 판서를 봤습니다. 이 기동이라는 자가 경의 아들이 아니요? 그렇사옵니다만. 그런데 왜 붙인 벼슬을 이조 판서가 아니라 대사원이라고 적었소? 임금이 답안지를 건넸습니다. 판서가 답안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3년 전 사라진 제 아들입니다. 뭐라고? 절에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밤 사라졌사옵니다. 백방으로 찾았으나 찾지 못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판서가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는 틀림없이 제 아들의 글씨입니다. 사라졌을 때 제 벼슬이 대사원이었기에 글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임금이 놀랐습니다. 당장 장원급제자를 데려오너라. 어전에 선 기동. 기동이 학창의를 입고 임금 앞에 섰습니다. 네가 기동이냐? 예, 전하. 지난 3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기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워 막심한 소생.
벌받아 마땅하옵니다. 임금 앞에서 숨기지 말고 모두 말하라. 기동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성환도 기생자랑과의 만남, 6년간의 사랑, 이별 후 500리 눈길, 야반도주, 산골 생활 2년, 대소신료가 숨죽여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임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로다. 임금이 판서에게 말했습니다. 경의 아들은 잘못을 뉘우쳤소. 당원급제까지 하였으니 과거의 허물을 용서하시오. 그리고 기동에게 말했습니다. 다란이라는 여인은 그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도다. 과거 공부까지 시킨 여인을 어찌 천한 기생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다란을 정실로 삼도록 하라. 신분을 면천하여 전반과 같은 사족으로 삼으라. 그 자손 대대로 벼슬을 물려받게 하라. 판서가 가마와 하인을 보내 다란을 데려왔습니다. 자란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판서 부부가 자란을 맞이했습니다. 자란, 그간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네가 우리 며느리다. 자란이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항송하옵니다. 그 후 기동은 정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란과 100년 해로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